일정 제4항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인사청문 요청안 및 의사 일정 제5항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행정실 직원이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세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전문성, 검찰의 중립성 등을 검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서면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377건 중 121건만 제출해서 32%만 제출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미제출로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총장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국가소송 사무 수행 등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막중한 직위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신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흑역사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도 결코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의심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오늘 오전 청문회 정의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보충 질의 시간에 실시하되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까지 다 마치고요. 그 정도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9월 3일 공직 후보자 심우정.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서 철저히 검증받는다는 마음으로 그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는 지난 25년간 공직을 수행하면서 수사, 검찰제도, 법무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과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주어진 일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그 결과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나마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와 검찰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의 공직 생활을 돌아보며 조직의 대표로서 검찰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욱 고심하였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범죄로부터 나와 내 이웃을 지켜주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를 자신이나 가족의 일처럼 정성을 기울여 신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저를 비롯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과 위원님들 앞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저의 소신과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 전세 사기, 대형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에 부족함은 없는지 잘 살피겠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변화한 이후 형사 절차 지연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복잡한 절차는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사건 관계인들은 그만큼 오랜 시간 법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 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를 강화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부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부패 경제범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대응이 미진할 경우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검찰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전문 분야의 수사 역량을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면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 국가적 범죄 대응 체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사건 처리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인권 옹호기관이라는 검찰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겠습니다. 인권보호는 국민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본연의 책무입니다. 국민이 검찰하면 자연스럽게 인권 옹호기관을 떠올릴 수 있도록 수사, 공판, 집행 등 검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 절차 준수와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권리 행사가 힘든 사건 관계인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익 대표자로서의 기능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가 검찰총장직을 맡게 된다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면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나눠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 하시죠? 7분. 네. 의사진행 발언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대개의 경우 실제로 의사진행을 지체하거나 방해하는 발언이 있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사 진행 발언이 아니라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부분만 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양쪽 간사들이 대표로 해서 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김승원 간사님 의사 진행 발언하시죠. 네. 네.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 후보자가 기본적인 인사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주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요청 377건 중에 무려 70%에 달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검찰청과 또 검사들의 수장이 되어야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하고 법 앞에 겸손해야 될 그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법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에도 지금 그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컨대 후보자와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이라든가 또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때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사망하신 지 2년이 지나서야 20억 원을 추가로 상속받은 그 경위, 그에 관련된 자료, 또 배우자에 대한 주식 거래 내역, 그 다음에 자녀의 장학금이라든가 학폭 가해 여부 등에 대한 어떤 자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다녔는지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사생활의 비밀이다, 사생활의 침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또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 앞에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철저히 검증받는다는 마음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다라고 모두 발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오전 12시까지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꼭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나 등등 관련 회의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자료 미제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이 답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만 먼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중복 발언은 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박은정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 해주세요.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심우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재산 형성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입시, 취업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판례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후보자의 장인이 2022년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을 2023년도에 등록해놓고
지금 김승원 그 간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년 뒤인 올해에야 8월에야 추가 상속분 현금 20억을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따르면은 그 사망하신 후에 바로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왜 지금 2년 지나서 현금 30억이 뭉칫돈으로 어디 캐비넷에서 나왔는지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20억에 무슨 불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장녀 그 국제대학원 석사 졸업하자마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됩니다. 장학금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장학금 내역 이런 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표를 보시면 지금 그 민주당 의원님은 집에서 현금 3억 원 발견됐다는 이유로 지금 재판받고 계세요. 현금 20억이 아니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님 장녀 그 성인 조민 씨에 대해서 장학금 가지고 뇌물로 기소해서 재판 받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관련해서 10만 4천 원에 대해서 기소한 검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심우정 후보자가 심우정 후보 네. 계속 예.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저 중단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중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좀 조용히 해주시기 심우정 바랍니다. 후보자가 이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왜 본인들은 검찰은 샅샅이 정적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샅샅이 수사하면서 본인이 공직 후보자 됐으면서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심우정 후보자가 이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 제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이 인사청문회를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지금 메모를 하면서 다 듣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제출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실 분? 네. 이성윤 의원님이 1초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먼저 하세요, 그러면. 네. 예,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는 뭐 제왕입니까? 검찰총장 되면 제왕 되는 겁니까? 왜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위원장님, 우리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아주 간단한 한 줄짜리 정도라서 이거 진짜 후보가 보고 이야기한 건가? 라는 질문까지 했어요. 이럴 정도로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하면 샅샅이 다 뒤져서 압수수색하고 지금 박은정 의원 얘기하듯이 수백 번, 수천 번, 그리고 저 통신조회까지 했어요. 제가 뭐 무슨 죄가 있어서 내 통신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열어보는 겁니까? 그래놓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직에 나오면서 왜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도 몰라요. 이런 게 됩니까? 아주 검찰이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냥개가 물었듯이 사냥하면서 왜 검찰총장은 이런 특혜가 자기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삼권 분립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는 내놓으셔야 돼요. 심우정 후보자님.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샅샅이 얘기했는데 요청해서 요구해서 받아주시길 간절히 요구드리고요. 최영기 의원님. 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떤 자료를 안 낸다 그걸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걸 얘기하세요. 지금은 제가 다시 한번 이건 제가 지금 요구해 드리는 자료인데요. 얼마 전 이선균이라고 하는 유명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천지검에서 마약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정보가 유출돼서 그것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후보였습니다. 당시 관련한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인천지검에서 억울한 마약 사범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심우정 지검장이 있던 시절에 기소한 사건입니다. 어떤 이가 필리핀으로부터 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거라서 나중에 서부지검에서 이 사람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지검장이었던 우리 심우정 후보는 그 마약사범이라며 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기소도 하고 서부지검에서 풀어주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재판까지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국제마약조직 백혜령 경정이 이야기하는 사건 때도 관련되었던 지검장이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지검장이에요. 심우정 지검장이 자기 발표를 통해서 마약사범을 제대로 잡겠다고 해놓고 온갖 세상에 떠들썩한 마약 사건이 있을 때 지검장이 심우정 지검장이에요. 그때 네, 정리해 주시죠. 상황을 관련한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네, 그것을 받아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이성인 의원님. 네. 중복되지 않게 본인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내고 있다. 그걸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어떤 자료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저희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그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자료 조출 요청 과정에서 검찰 법무검찰이 아닌 타 기관에서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개인 각 기관에서 후보자가 요청한 개인 인사청문 관련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접수 및 회신 일시 이런 걸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것조차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회신한 자료조차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했습니다. 후보자 이거 아세요? 도대체 이성인 의원님, 벌어졌습니다. 이성인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은 저를 보고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도대체 보낸 자료도 알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이 청문회 때 답변한 내용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심지어 띄어쓰기까지 다르지 않게 보내왔습니다. 보십시오. 평생 후보자제 정착에 대한 입장과 방안은 똑같이 붙였습니다. 이거 후보자가 검토하고 답변한 것인지 물어봐 주십시오. 저희가 후보자에게 서면지를 직접 검토하고 답변하냐 이런 물음을 서면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총장 때 그 총장이 2번이나 더 바뀌었는데 똑같은 총장이 썼던 문구를 그대로 싸게서 붙이고 이게 국회를 무시해도 국민을 무시해도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거는 저한테 네. 갖다 주세요. 저는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면 인사청문회에 서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박은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문회는 후보자가 자료를 다 제출할 때까지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줄 때까지 청문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을 마쳤죠? 자료 제출. 자료 제출입니까? 네. 아니 왜 1분만 합니까? 3분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인데. 처음에 손을 안 들어서 저는 오전 우리 자료 제출 추가 시한까지 이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합니다.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 세 개청에 지난 2년 동안의 장기 미제 통계를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심우정 후보가 만약에 총장이 된다면 검찰 운영을 방금 본인이 얘기했듯이 형사부 중심으로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정치적 사건을 한 이 세 개청에서 그로 인해서 형사부 미제가 민생 사건 미제가 급증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검찰을 운영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반드시 이 정책 인사청문을 위해서도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오늘 오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자리 정돈은 좀 하겠습니다. 뒤쪽에 앉아 계신 우리 참모들 있잖아요. 후보자를 중심으로 두 분 계시니까 두 분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네, 그 두 분, 네, 뒤쪽으로 와서 후보자 오후에 오면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자료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은 더 이상 없으시므로 제가 자료 제출? 자료 제출입니까? 아, 자료 제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네. 심우정 후보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만 저희 가족의 좀 내밀한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신문진들과 함께 더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검찰총장 후보자죠. 예. 다른 분보다 더 법에 엄격하고 법을 지켜야 되겠죠. 예. 자료 미제출에 대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은 문헌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외교상 비밀이 아니면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률은 내재적 한계가 있고 헌법상 후보자. 예. 내재적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나 본인이 자료 미제출한 거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내재적 한계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외하고 해석상의 문제죠. 그러나 분명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서 문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안 지켜도 됩니까? 내재적 한계를 운운하면서?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출할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신문지로 자, 후보자 들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공직자 후보자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예,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을 따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법에서는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 미제출은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어요. 하도 그런 핑계를 대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의례껏 관례상 해왔던 것에 기대어서 자료를 미제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법조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조항을 제가 주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계속 미제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 공직 후보자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1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국회 증언감정법 4조 1항입니다. 그럼 4조 1항이 뭐냐?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 법무부 증언 등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이거를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군사에 해당됩니까? 후보자 말해보세요. 군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교에 해당됩니까? 외교에도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북 관계에 해당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조건이- 또 예. 얘기할게요. 예. 그런 걸로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법사위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 체제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말고는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형사소송법 149조는 직업상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을 공개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가 줄 경우는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린 취지는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뭐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뭐 수사상 기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나 증언감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2대 국회 법사위에 진행된 청문회 등등에서 수사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말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도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그것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실무진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청문회를 해야 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당 간사 간 지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발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국회에 관련된 인사청문회법 관련 규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법 제19조를 한번 보시면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사청문회 절차 운영 등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된 규정이 준용을 한다면은 그 인사청문회 국정감사법 제8조를 보시면 감사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운영과 관련돼서 준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례 과거에 이 내용을 뭐 자료 제출과 가서 논란이 많았던 이유고 자료 제출이 일부 안 된 이유는 이와 같은 법 규정상의 적용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에 대한 문제, 그 자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언론에 특히 문제가 되거나 또는 무슨 그 과정 속에서 의혹이 제기된가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가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대로 다 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로 양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금까지 준용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감사 청문 피의 대상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과거의 법사위나 다른 상임위에서도 법에 근거 없이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후보자 측에서 낸 자료 중에 일부의 자료에 대해서는 아마 이 지금 감사법 제8조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준용이 되기 때문에 이 준용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이건 조정을 해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게 위법이다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상범 간사께서 국회 증언 인사청문회법, 국회 인사청문회법 19조 준용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 준용 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는, 여기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등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예요. 그리고 다른 법의 준용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했으니까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인사청문회법 제16조를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유상범 간사님이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6조 공직후보자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이 뭐냐? 그 4조 1항이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해석의 요지가 아니라 써 있어요. 글자로. 자, 자 됐고요. 잠깐만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자, 다른 분들 다 조용히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됐는데요. 인사청문회법 제19조 인사청문회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을 준용한다. 그럼 이 법에서 정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을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예요. 다른 것을 준용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지켜라. 근데 예외가 있다. 그것이 국회 증언감정법 4조 1항이다. 그러면 4조 1항은 뭐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제출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다른 후보자도 지켜야 되지만 특히 법을 다루는 검찰총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검찰총장이 됐을 경우 법을 위반한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 잡혀간 사람이 아니 검찰총장도 보니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안 지키던데요. 검찰총장은 왜 안 지키면서 나한테는 지키라고 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 본인은 검찰총장 출발,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회법부터 안 지켰기 때문에.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를 검토하지 말고요. 이것만은 못 제출하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한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32%를 미제출한 게 아니라
32%만 제출했어요. 10건 중에 3건만 지금 제출했거든요. 7건은 제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주시고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철저하게 물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런 인사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32%만 제출한 게 아니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자, 그래서 양 간사간 지금 협의를 해주시고 자료를 이렇게 미제출을 70% 정도를 미제출한 했을 때 우리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청문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양쪽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시고 언제까지 지금 간사들은요. 민주당 간사님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 요것만은 꼭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님께서는 요 정도는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합의해 주시고 그거를 오전 중에 제출한 조건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오늘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 후보자가 기본적인 인사 검증 자료를 검찰총장 제출하지 않거나 아주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하시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는 오후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간사님들께서 또 위원장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일단 안 내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청문회가 부실하게 끝났어도 그냥 임명하니까 대통령 백 믿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사위하고 계속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불성실한 태도는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더 하실 분이 없으면 박지원 의원님 먼저 그러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남한도 진도 민주당 박지원입니다. 최근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태도는 지극히 강압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경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방금 이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청문회에 나온 청문회 대상자들이 자료를 공통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삼권 분립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하는 우리 국회가 꼭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3,000원 공제를 받으려고 21,000원 영수증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한 후보자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국회 자료 제출하면은 우리가 3,000원씩 낼게요.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후보자 배우자가 1년 만에 미국 주식을 2억 5천 보유하고 있다가 22억으로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주는 형님이 부리고 돈은 동생이
봅니다. 지검장 하면서 동생이 변호를 맡는데 그 답변이 내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기소한 사건이다. 그럼 법조인으로서 공소유지는 누가 합니까? 이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동생이 지금 현재 카카오 부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카카오 회장은 구속돼 있고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 충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문회 전에 해외 주식 28억도 국내 주식을 신탁하듯 네, 박지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동생 심우찬 변호사죠. 그 이해 충돌에 대해 서면 질의했습니까? 답변이 안 왔습니까? 후보자님, 이거 왜 답변 안 해요? 그냥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제가 그럼 지금 구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하세요, 그럼. 예. 당시 제가 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되었던 사건이고 그 이후 1심에서 저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근데 벌금형이 선고가 돼서 저희가 원칙대로 다시 양형부당으로 항소까지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전혀 관여하거나 그런 바가 없고 저는 사실 그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존재만으로 변호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변호사 구할 때 판사나 검사의 학연, 지연 뭐 이런 관계해서 변호사비도 수임료도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여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존재만으로 이익과 불이익이 나뉘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후보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면 동생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특히 검사 관련 변호사 활동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판사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생은 현재 카카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제가 총장으로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카카오 관련 사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지금 현재는 정확히 어떤 사건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근 매지 말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는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이 검찰총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건을 맡거나 이런 일에 혹시 암묵적으로 관여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건 스스로 회피하거나 뭐 해야지. 동생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형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형한테도 아우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 서면 답변하고 이렇게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띄어쓰기까지 같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물론 실무자 스태프들이 이렇게 적어서 냈겠지만 적어도 검토하면서 야 이건 이렇게 내는 건 아니다. 너무 무성의해 보이지 않냐? 하고 수정을 해야죠. 후보자님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답변이 이렇게 줄도 똑같고 칸도 똑같고 띄어쓰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제출하시면 너무 이게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좀 시정하세요 앞으로. 예, 제가
과거의 답변까지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더 세심하게 복붙한 거예요. 복붙. 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붙한 거죠. 복붙. 예, 뒤에 참모진들 계시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마세요. 자, 송석준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다. 예, 그동안 꽉 막혔던 국회가 우리 여야 의원 축구를 통해서 또 하나가 되고 또 지난 28일에는 그동안에 우리 민생 법안, 묶였던 민생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제대로 여야가 단순히 정쟁에 몰입하기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이제 안건들 처리하고 그래서 좀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법사위에서는 또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다루는 만큼 좀 더 서로 여야가 좋은 관계에서 법사위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26대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될 우리 심우정 후보에 대한 우리 인사청문회 날입니다. 우리 검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시간을 무한대로 주신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또 우리 약자 보호를 위해서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사위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정상화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국민들에게 눈살을 좀 찌푸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검찰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동안 두 건이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이정섭 그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특히 그 이정섭 검사는 그동안 경기도 우리 도지사로 계시던 의사진행에 관한 것만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의사진행 발언에 좀 빗나가 보입니다.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간섭하지 마시고. 예, 그 쌍방울 뭐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또 이제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결과적으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분에 대한 6가지 혐의, 7가지 혐의가 다 사실은 모호한다든가 사유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탄핵 소추된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기각되는 좀 어쩌면 국회 입장에서 보면 참 부끄럽고 여기서 보면 낯뜨거운 일이 연속 2번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또 4분의 또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김영철 검사에 대한 우리 법사위에서 22대 국회 법사위에서 또 청문회까지 했는데 청문회하고 탈탈 털어봐도 사실상 이분이 무슨 뭐 탄핵 사유가 있을까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또 분명히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도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우리가 여당이 참석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국회 이름으로 탄핵 소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존경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우리 법사위에서 우리 김영철 검사, 강백신, 어미준, 박상용 검사의 탄핵 소추안 정말 이렇게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각되기 전에 우리가 자진해서 이 탄핵 소추안을 좀 처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자, 잠깐만요.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의사진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지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요, 이정섭 검사 탄핵 부분은 22대 우리 법사위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고 김도읍 법사위원장 시절에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명한 변호사가 그렇게 성실하게 변론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정석 검사의 경우 실제로 저희 국회 법사위나 국회에서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나 공수처 이런 등등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 자료를 확보한 자료만이라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면 저는 탄핵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서도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예를 들면 뭐 통신자료라든가 이런 출입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국회에서 확보할 수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정기관, 해당 기관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려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그거는 공소기각도 된 사건이에요. 조작 사건이에요. 우리 김용민 의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그거는 5대4로 가까스로 면했는데 지금 헌재에서 저는 그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 탄핵을 기각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검사가 공소기각이 당했어요. 쓸데없는 공소장을 썼다는 거예요. 조작해서. 그것까지 검사를 탄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법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영철 검사 탄핵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까? 장시호와의 관계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얘기 많이 했습니까? 다른 공무원들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눈을 감고 쳐다보고 싶지 않았겠죠? 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들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송석준 의원이 한 의사진행 발언은 오늘 의사진행 발언과 무관한 엉뚱깽뚱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엉터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사진행 발언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유상범 간사도 자제해 주세요. 자제하는 게 아니라 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결로서 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처리하라는 것은 그러면 우아한 얘기입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그렇습니다. 자, 본인들이 한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남 탓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부터 남탓만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습니까? 자제하세요. 의장님 말씀을 자제하셔야죠. 의사진행 발언을 잘못했어요. 그다음 대통령까지도 끌어들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하죠. 이게 다 송석준 의원이 잘못된 단추, 깨어진 단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조용히 하시고 자중하세요. 이건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송석준 의원님이 이 심우정 인사청문회하고 무관한 의사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이정석 검사 이게 마치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발의를 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정석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그 가족이 폭로한 범죄 경력 조회 등 개인의 비위 사실입니다. 이걸 비위 사실이 그 가족이 폭로했는데 이걸 감찰하는 게 당연하는데 감찰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잘못을 국회가 지적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했는데 이걸 아무 무관한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징계도 안 하고 감찰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된 사유는 그 주요 탄핵소추 사유 3개가 특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특정이 왜 안 됐습니까? 이정석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고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일시 장소를 국회로서는 특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박규택 의원 조용히 하세요. 결국 이것은 나서지 마세요 좀. 검찰의 의사진행 발언 중이잖아요. 제주권 왜 발언하는 거 의사진행 발언도 넣지 않고. 헌법재판소까지 연결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정석 검사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22대 법사위가 심사를 했다면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특정을 했을 겁니다.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손중성 검사 부분도 1심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런 검사에 대해서 징계는 하지 못할 망정 검사장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도대체 역대 정부에 이런 정부가 있었습니까? 헌재는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탄핵 재판을 해야 되는데 2심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헌재의 이런 조치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동환 검사는 보복 기소, 공소권 남용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헌재는 봐주는 겁니까? 헌재 헌법재판소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가 감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4명의 검사 탄핵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제대로 청문회에서 제대로 증거 찾아서 헌법재판소에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헌재 본인을 부정하는 법사위가 시장 얘기 제대로 된 참 그거는 이따 질의 시간에 하시고요. 네, 됐고요. 그 후보자님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헌법에 예. 11조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인이 만 명을 뜻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죠. 예. 예.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안동환이나 김영철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르면 대부분 다 징계를 받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할 텐데 검사들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에 평등하다. 이게 1항이고요.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사회적 특수계급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는 법, 규칙, 룰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입씨름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자체 내에서 감찰이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오늘 답변 중에 이런 질의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하셨고 잘 모시고 온 것 같은데 우리 법사 여야 의원님이 다 문상도 하고 했습니다. 위로 드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위로해 주신 여야 의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후보자님은 법무부와 대검에서도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셨고 특히 최근까지 법무부 차관 역임하시면서 수사 이외에 법무행정 그 전반에 걸쳐서 준비된 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지를 통해서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검찰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단히 각오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고 어느 때보다 또 제가 혹시 소임을 맡게 된다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의 근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정말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할 수 있도록 정말 방파제가 되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검찰이 위기입니다. 과거에 행정부 최고 권력에 의해서 있었던 외압이 문제가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입법부의 정치 권력에 의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십시오. 예,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야당에 의한 전방위적인 검찰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보시면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이 발의됐습니다.
이게 사건을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수사를 위축시키겠다는 일종의 겁박입니다.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께서 직접 나서서 못된 정치검사들이 나라를 망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공언을 하고 더 나아가 당 차원에서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실제로 검찰청 폐지 TF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작년 12월에 아까 송석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해온 이정석 검사를 탄핵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하면 불이익을 감수해라 이런 일종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해당 탄핵소추안을 기각시켰죠.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충분치가 않고 일부는 직무집행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임명한 재판관 3명 모두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 시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검사 강백신, 김영철, 엄희준, 박상용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더기로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이들 모두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거나 지휘했던 검사들입니다. 저마다 다른 탄핵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같이 민주당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이미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실시됐고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김영철 검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탄핵 사유들은 모두 이유 없음이 확인이 됐거나 또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국회가 아닌 광장에서의 검찰 압박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 표적 수사로 규정을 하고 세력을 결집해서 노골적으로 검찰 조직을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봐주십시오. 수사검사에 대한 좌표 찍기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또 당 소속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까지 SNS에 직접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그 거센 정치적 역풍이 검찰 조직을 흔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심지어 검찰청을 폐지해도 있는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검사들이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오직 그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총장의 중요한 직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선의 검사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영향이 없도록 또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그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검사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다 이런 보고들도 있는데요. 이게 필요하다면 검찰 내부의 조직 진단 같은 것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았는데 후보자와 영부인 친오빠인 김진우 이분이 ESIND라는 회사의 대표인 모양입니다. 김진우 대표와 휘문고 동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그 인사에도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있는데 그 김진우 대표와 개인적 친분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 휘문고 한 해 졸업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15개 반이었으니까 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야권에서 제기한 의혹 중에 후보자의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그 김진우 대표가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승진할 때 김 대표 축하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전혀 모르는 사이고 서로 연락할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공세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인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예.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알고 계시죠? 예,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를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서 데자뷰를 느낀다. 데자뷰처럼 느낀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주장하시고 4대 권력기관 개혁을 주장하시다가 퇴임 후에 아들 건호 씨도 6번 소환당하고 또 대통령 본인도 소환조사 당한 가운데 검찰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임 시절에 공수처를 설립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대 중요범죄로 줄이는 등 검찰 개혁의 성과를 냈는데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를 받다고요? 제가 직접 보고받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차관실에 보고 안 받았어요? 제가 차관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대검 차장실에 보고 안 받았습니까? 대검 차장 시절에도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4년간 수사한 겁니다.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검 차장하고 법무부 차관 하셨는데 이 사건이 지금 4년째 수사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금 2년째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요?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대검 차장 시절에 차관 시절엔 안 받은 게 확실하고 대검 차장실에도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 이게 4년째 수사가 되는 거고 예. 더군다나 성남 FC 후원 사건 그리고 요즘에 김건희 무혐의 면죄부를 준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할 때 이런 일입니다. 지금 누가 수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검사장은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박 검사장인데요. 예.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윤석열 총장과 가까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 공정하게 수사되겠습니까? 저는 검찰 안에 무슨 사단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주지검 한 검사가 참고인에 불과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의 이게 전 사위 70대 노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화 드렸는데 닿지 않은 문자 드립니다. 먼 길 찾아왔는데 별 말씀 하지 않아 일단 얼굴만 뵙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 몸이 편찮다고 하셔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70대 노모에게 찾아가고 무려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발송하고 사전 통보도 없이 모기탕까지 찾아와서 만나자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감싸려다 큰일 난다고 겁박까지 했다고 그래요. 검사가 이렇게 해도 참고인한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수사가 아니고 스토커 수준입니다. 검찰의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조차 무시하고 이렇게 참고인에까지 스토커식 수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더 보겠습니다.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지금 7달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생은 누가 어떻게 숙제를 합니까? 7수 넘어가 2017년까지 사용한 휴대폰을 가져가서 또 태국 거주 대통령 딸 가족이 거주할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일시 귀국했다고 해서 출금지하고 압수해가고 또 지역과 관계가 없는 어머니 매형들까지 소환 통보를 하고 더 심각한 것은 문다혜 씨 집 압수해가면서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는 다혜 씨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주기하고 수사하고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노무현 논두렁식의 대이탄으로 봅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저는 윤석열 검찰 정권 참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분노 유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사건은 계속 뭉개면서 또 전 정권 수사는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용산 정권 출범 후 2년 반 되도록 전 정권과 야당 수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년이 넘도록 주야장천 수사하고 김혜경 여사는 10만 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습니다. 반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300만 원 명품 팩스는 감사의 표시라고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검찰이 이렇게 권력 앞에서 꼼짝 못하고 김건희는 항제 아련 조사하고 반대편을 향해서는 절망식 이렇게 먼지털이 수사,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지검에 수사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사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사건 수사, 가족 수사, 이거는 제가 검찰 30년을 봐도 말이 안 됩니다. 공직자의 자녀들은 마치 다 취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사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를 계속 받았잖아요. 제가 차관 원디로 보고를 받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 이 사건의 그 보도도 안 봤습니까? 보도는 봤습니다. 보도는 왜 봤습니까?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주지검에서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또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점이 사실과 다릅니까? 지금 아이패드의 압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또 그 목욕탕에 지금 찾아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찾아간 걸 찾아갔다고 했습니까? 하겠습니까? 근데 그 경위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경위가 달라도 목욕탕에 간 것은 맞잖아요. 참고인에 이렇게 검사가 직접 70노무를 찾아가서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하다하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만든 겁니다. 이런 검찰 누가 신뢰합니까? 저는 이쯤이면 검찰은 이제 운명을 다했다. 이제 완전히 폐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답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위원님, 지금 검찰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지금 현재 다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진행되는 수사는 다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가면서 영장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과 원칙에 따랐습니까? 지금 위원, 진짜로? 저는 지금 영장에 경험을 그렇습니까? 네,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예.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렇게 또 소개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유지할 제일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이시죠? 예, 초대 네. 대통령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이제 1919년 시작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고 오늘날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구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된 기념관 하나가 없어서 작년 7월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을 또 만들고 또 기념관 건립을 용산동 6과 168-6에 하기로 결정을 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신 대통령이시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하지만 말로에 이렇게 또 정치 민주화에는 오점을 남기면서 불미스러운 이런 하야를 하신 기억도 있죠. 예,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유지해야 될 우리 심우정 후보님, 우리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대통령들의 역사를 보면은 참 공과 이런 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공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은 기리고,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역사가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확히 밝혀서 역사를 바로 남길 필요가 있겠죠. 예, 최근에 우리 SK 회장 이혼 판결과 관련해서 또 비자금의 존재가 또 알려지면서 560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와 환수에 대한 이런 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예, 특히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됐고
또 20년에는 또 그 가족의 탈세 혐의에 관한 또 검찰의 어떤 동향이 있었던 것으로 기사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금 해외 은닉된 과거 대통령과 관련된 불법 재산과 이런 탈세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뭐 정확히 뭐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검찰총장으로 소임을 다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정확한 법의 잣대를 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최근에 우리 요 직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피의자로 적시를 한 바가 있죠. 얘기 들으셨죠? 그 부분은 예, 보도에 뭐 이렇게 된 것만 봤지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차피 이제 구체적인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총장에 취임하신다면 예,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서 법의 잣대가 공정성 잃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뿐이 아니죠. 또 우리 참 안타깝지만 직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혹 관련 검찰 또 조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제대로 수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여러 가지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죠. 예, 뭐 타지마을 호화 의일성 순방농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예, 뭐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의 의혹, 뭐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1년 이상 개인 수용 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현 우리 김건희 영부인 여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면서 뭐 존칭을 생략하고 그냥 그 이름만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로 참 우리 사회가 너무 그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면은 대통령 국가원수의 일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형평성 있게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직전 영부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잘 안 들리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이미 진행돼서 모처에서 수사를 엄정하게 받았죠. 그런데 그걸 갖고서 무슨 뭐 황제 특혜 수사니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제대로 어쨌든 수사를 받아보지 않은 것과 그래도 수사를 받으신 내용이 다르고 또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이상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계획된 몰카 함정 공작의 피해자 아니에요, 피해자. 그러한 디올백 사건을 내막으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또 증인으로 불러서 따져도 봤지만 이분이 뭐 도대체 정말 행설수설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 걸 갖고서 마치 무슨 뭐 엄청난 뇌물죄, 청탁을 받고 뇌물 뭐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그것이 결국은 탄핵 사유로도 거론되는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정말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비분을 정말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법사위원이 됐다는 것이 상당히 참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법사위에서 정말 택도 없는 그 검사를 갖다가 이 탄핵을 하겠다고 하지 않나. 또 뭐 나라의 국방 대비 태세를 제대로 하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것이 또 탄핵 사유로도 둔갑을 하고 또 대통령께 이런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몰카 함정 공작을 한 그 사람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걸 갖고서 마치 무슨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는 이 답답한 현장, 이 법사위 현장에서 그런 일도 있고 했는데 정말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정말 법의 잣대는 공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그거에 대한 그 각오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지금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 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판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네. 아까 답변 중에 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입니까? 초대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입니까? 건국입니까? 정부 수립일입니다. 그렇죠? 예,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국적이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뭐 김문수 노동부 장관 등은 일본 국적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부인했어요. 근데 아까 질의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동의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역사관을 혹시 오해받고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데 건국 대통령은 아니죠? 예, 저는 초대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건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말씀드릴 수 없어요? 헌법을 부정하십니까? 헌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48년 7월에 제정이 됐고 자, 예.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으뜸은 헌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가한 4.19 민주인형을 계승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부정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제 후보자 입장에서 좀 아니요. 검찰총장 후보자잖아요. 헌법을 부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승만 초대 정부 수립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9월 1일 날 대한민국 제1호 관보를 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썼어요. 1948년 9월 1일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대한민국 제1호 관보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얘기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란 뜻이고 그걸 고스란히 계승해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1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은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입니다. 그게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완벽하게 세운 날이 아니라 독립선언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고요. 미국도. 3.1운동 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날이에요. 미국의 개념으로 치면 독립기념일이고 그때 건국이 되온 걸로 보는 거예요. 헌법에서 그래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시겠다는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요? 헌법 부정합니까? 의원님도 그런 시간을 얻어서 발언하시고 국민 의원님 그런 거에 대해서 자,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 진행 발언을 안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질의하세요.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방금 후보자께서 조용히 하세요. 이 답변 과정에서 태블릿 PC 관련돼서 이의 신청 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셨나요? 그건 아니시죠? 예. 이 신청을 변호인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손자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과정 또 태블릿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면으로 분명히 이의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압수수색 목록에도 보면 전주지방검찰청 목록에 분명히 아이패드 목록이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굳이 수사 보고를 받지 않아도. 구체적인 내용 모르고 그러한 부분에 논란이 있고 전주지검에서 알겠습니다. 경고가 다르다는 분명히 답변은 알고 압수수색 있습니다. 물품에 아이패드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모르셨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시간대로 오신 거 아니죠? 그럼요. 자료 예. 제출 잘 하셔야죠. 그리고 왜 목소리 이렇게 좀 목소리 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답변을 좀 떠보도록.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답변이 안 들린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주십시오. 저희는 들리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세요, 후보자님. 예, 알겠습니다. 이번 후보자께서 너무 충성 총장이셔서 참 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정권에 충성할 수는 있어도 민생 수사는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 다셨죠?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기조실장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초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기조실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찬성 의견이셨죠? 부분적 찬성. 8개의 징계 혐의 중에 제가 뭐 뭐 부분적 석기록 다 까야 됩니까?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열 총장과 징계 청구 8가지 혐의 중에 부분적으로 징계 동의하시는 것 있으시죠? 부분적으로 제가 징계 동의한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 징계 동의하셨습니까? 제가 동의한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징계 예. 동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재판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대검 재판부 판사들의 이 개인정보 및 성향 불법적으로 자료 수집한 것에 대해서도 징계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위원님,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징계 사유를 법무부 기조실장은 말씀하시는데 징계 결재 라인이시잖아요. 징계 결재 라인이 아니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결재 라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징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직무집행 정지 결재 과정에서 징계의 사유와 절차가 적법 절차에 반하다고 아니, 생각해서 본인의 의견을 징계를 묻는 거예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행정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기조실장이잖아요. 법무부의 그래서 징계를 안 했습니다. 조정 예. 그리고 입장을 정리하는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사장급에. 예. 그래서 이거 지금 하나하나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답변 안 하시니까. 그럼 대검 감찰부에 이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한 감찰 수사 착수 보고를 받고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그 징계에 제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징계 절차에는. 다만 직무집행 정지 명령 과정에서 징계를 거부하였고 실제 징계 절차는 검찰국에서 진행한 거지 규조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낸 것으로 지금 당시 후보자가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서 직무정지 징계 청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긴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징계 청구에 대해서 직무정지 징계 청구에 대해서 입장을 내셨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그러면 검토도 안 하고 입장을 내신 거예요? 징계 청구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위원님,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러니까 당시 예. 상황 다 알고 있고요.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지금 그 당시 기조실장 당시의 입장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묻고 있는 겁니다. 이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강행해서 수사지휘권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저는 당시에 징계 절차가 전체적으로 적법 절차에 반하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근거가 이 사유에 없다고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전부 그러면 지금 민원 원본인 것처럼 이 한동훈 전 총리 수사검사들에 대한 이 감찰이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 제출한 서류 이런 부분이라든지 감찰 착수 사실이 외부의 언론 보도 알려진 것, 또 국정감사 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 이런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부분들 다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신 거죠? 위원님, 제가 당시 징계 기록을 보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없다고 하셨고 징계 그러면 왜 여기에 대해서 징계 청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입장이 징계 대상이 없는데 그럼 입장을 내시지 말았어야죠. 입장을 징계 낸 게 내용도 모르고 입장도 없는데 왜 입장을 내셨습니까? 입장이 없는데 입장을 낸 게 아니고 징계 절차에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 공문에 결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제가 저 입장을 별도로 아니 바꿔 내용도 발표한 적은 모르면서 없습니다. 징계를 거부하십니까 그럼? 그 당시 상황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답변해 보세요. 절차나 사유가 제가 결재할 수 없는 사유를 사유였습니다. 모르셨다면서 정당한 이유가 안 된다고 판단하셨는데 왜 사유를 알고 계신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러면? 결재 거부하시면 안 됐죠 그러면? 사유는 어떤 사유인지는 보도자료를 보고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것도 예. 충분히 답변하시고요. 특활비 저희가 결산 소위하면서 보면은 전혀 소명 안 하십니다. 특활비가 무슨 쌈짓돈입니까? 저희 영수증 집행 내역 알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제출합니다. 이게 지금 영수증입니까? 특활비 1억 5천만 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특활비 제출 영수증이고요.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당시에 직무정지 영수증입니다. 두 건의 직무정지 중에도 11월 26일에 400만 원, 11월 30일에 2,821만 원 사용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청와대에서 특활비 사용했다가 이거 문제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탄핵 이 심판 과정에서. 근데 왜 직무정지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특활비 사용해도 됩니까? 그거를 당시 직무정지된 총장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차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조남관 차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남관 특활비 결제를 조남관 차장이 하지 않아요. 검찰총장이 합니다. 직무정지된 검찰총장이 자신이 셀프 결제해가지고 스스로 특활비 결제를 해서 사용한다니까요. 제가 그 그건 문제 부분은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수사 사실관계를 대상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적절한 행태, 그러니까 당연히 알지 못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사실관계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셀프 결제해서 본인이 직무정지 과정에서 특활비 사용한 거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본인 입장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학생도 이거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직무정지된 검찰총장이 자기가 결제해서 특활비 사용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영수증도 제출도 안 하면서 자기 쌈짓돈입니까? 개인 사비예요? 위원님께서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거 사실을 아닙니까?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가정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질의가 우리 거짓이라고 지금 아니, 전제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란 부분은 위원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관계를 본인이 결제해서 본인이 결제. 자, 정리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거잖아요. 이럴 때 후보자님, 예. 제가 사실관계를 모릅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 하고서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요, 다음 조배수 의원님, 전현 의원님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비례 조배수 의원입니다. 예. 먼저 우리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위치는 검사들을 지휘하고 그리고 또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또 형사적 사법 정의를 또 실현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는 과연 이러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수장인가 하는 그런 것을 검증하는 자리이고 먼저 본인의 어떤 소신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법무부 기조실장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그 직무 배제에 관련돼서 직무집행 정지 징계 청구 과정에서 지금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죠. 예, 결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 라인에 원래 이 기조실장 결제를 받고 올라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예, 그거를 거부하시고 예. 사인을 안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그런 결정이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좀 결심이 필요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원래는 법무부나 이런 쪽이 상명하복 이런 관계인데 상당히 그 어떤 용기가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어떤 심경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저에게 주어진 자료, 많은 자료가 없이 제가 기록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주어진 자료상 제가 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제를 안 했습니다. 네, 제가 미루어 짐작한데 그 당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가 어떤 외압이나 이런 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검사들이 지금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예. 뭐 지금 김영철, 강백신, 박상용, 엄희준. 근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라든지 이재명 그 대표 수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검찰이 위기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수사를 하면은 자꾸 탄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하는 기간 업무도 정지되고 또 낙인 효과도 있으며 여러 가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검찰을 이끌고 가는 검찰총장의 어떤 그런 소신과 양심에 따른 그런 그 결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수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최근에 자꾸 이제 뭔가 이게 어떤 의혹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 부탁으로 김 여사의 친구가 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대신 송금을 하고, 또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낸 출판사가 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정황까지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본인 얘기입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자, 이건 우리가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검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공정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그 모두 그 발언을 하실 때 보니까 이 검찰의 이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지금 보면 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그 검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수사 시스템이 지금 검수완박이랄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보면은 지금 검찰청을 지금 폐지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면은 헌법 제89조 16호에 보면은 검찰총장의 임명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검찰총장의 그 위치가 헌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도 헌법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을 폐지한다는 것, 그거는 저는 이건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을 거치면서 국가적인 그 범죄 대응 역량이 아주 급속도로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의 그 직접 수사권, 보안 수사권 박탈에 따라서 국민 권익이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기 PT를 보여주시죠. 지금 범죄 이 수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의 제3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어떤 변호사가 이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맞는 검수완박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 변호사가 경찰에서 사기 횡령 배임 강요하느라고 진땀. 그 다음에요. 경찰의 보안 수사 소요 기간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청했을 때 그 보안 수사의 소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다음에 자, 민변의 변호사 회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과정의 전반적인 경험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나빠졌다가 68%. 그리고 또 이유 없이 사건 반려를 통지한 경험이 있는지 61.7%. 검찰의 상대로 범죄를 설명하는 적이 있는지, 이렇게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수사권 조정 이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들의 지체 문제가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검찰은 우선 사건 지체를 위해서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안을 좀 더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력을 좀 다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좀 경륜 있는 고검 검사들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또 파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형사부의 인력을 조금 더 조정을 함으로써 그런 지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윗선 검사들 또 검사장들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검토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뭘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거나 했을 경우에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죠. 근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보복 수사는 아니죠. 보복할 자격과 지위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참 안심합니다. 자, 전현희 의원님 오전 질의 마지막 해주세요. 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네.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폐륜 수사라고 생각해요. 질문 시간에 하세요, 그거. 왜 이렇게 의원이 한 본인도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위원장께서 너무 편파적으로 아니 편파적으로 위원장 발언권도 얻지 않고 왜 편파적으로 발언해요? 위원장 발언 얻고 얘기하세요. 위원장이 공정하게 하시라고. 공정하게 하는 얘기예요.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질의하세요. 네, 지금 PPT 보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제공하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중앙지검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 수사 결과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중앙지검이 그런 결정을 지금 한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도상으로도 그렇고 무혐의 실제로. 결정을 한 것도 모릅니까? 아니, 무혐의 결정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수사 진행 중이고 곧 지금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혐의 열릴 예정으로 알고 결정을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현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해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만약에 수사심의에서 재수사 결정이 내려지면 후보자가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게 될 수사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후보자의 개인적인 생각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보면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하거나 일체의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규정입니다. 그러면 자 묻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업무 대통령 직무입니까? 국가보훈부 네. 말씀해 주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국가보훈부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입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무 범위에 해당하죠? 제가 근데 지금 위원님 계속해서 직무 범위에 해당하느냐만 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답을 한 걸로 보고요. 법사위 이완규 법제처장도 이 자리에서 보훈부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한 현충원 안장권은 국가보훈부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자문위원 위촉은 확인해 보니까 행안부 소관 업무입니다. 또 통일TV 송출 재개 확인하니까 방통위 소관 업무입니다.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직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인 업무가 대통령의 업무이고 대한민국 모든 부서를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 책임자로서 이 모든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내일 모레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곧 내일 모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수사심의회랑 상관없이 법의 해석을 묻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의 업무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왜 답변을 지금 못합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구체적 물어보시는데 사안이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대통령의 업무에 해당하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과 자, 연결될 수밖에 그런데 없는 질의 아닙니까? 중앙지검은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그렇게 후보자의 무혐의 생각을 묻습니다. 후보자는 무혐의 어떻게 결론을 생각합니까? 내린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그것도 모른다고요? 구체적으로 그 보고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방금 제가 알 수 없지 제가 않습니까? 질문을 드린 이 내용에 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감사의 뜻으로 이 청탁을 하고 선물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중앙지검이 판단을 했습니다. 도대체 삼척동자가 웃을 일 아닙니까?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청탁금지법에 명확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 그리고 화장품 포함해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또 청탁금지법은 청탁 관련해서 청탁에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데요. 청탁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을 한 사실만으로 처벌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탁만 하면 그 청탁이 실현됐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일체의 금품을 직무와 관련해서 수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배우자는 물론 금품을 아무리 받더라도 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가족, 배우자들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게 청탁금지법 규정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직무 관련성 있는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을 수사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반드시 신고하고 그 물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를 인 대통령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사안은 직무 관련성이 너무나 명백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것이 명확하고 청탁을 한 사실이 명확하고 청탁이 이미 했다는 것을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면죄부를 준 것은 명백히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3일 뒤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당시 전원 외부 민간위원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 후보자 입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예.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조직입니까? 지금 검찰총장도 아니고 후보자이신 분의 말하는 것이 거의 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검찰총장이나 예. 검찰총장 후보자의 생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위원님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시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할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사심의위원회라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수상한 심의위원회죠. 아니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 후보자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쪼르르 그렇게 따라가서 의견을 내면 그게 무슨 수사심의위원회예요? 수상한 심의위원회지. 저희가 오래 기다려줬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질문이 끝나면 위원장님 유상범 간사는 반복적으로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세요.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고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